고립의 터널을 지나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회복의 길을 걸어온 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이 자리를 즐길 수 있는 순간까지 오다니 믿을 수가 없지만 이제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드라마 글로리의 그 송혜교 씨의 대사를 조금 패러디해서 한번 분위기 한번 살리고, 그 글로리에 보면은 이제 송혜교 씨가 연진아 나 설레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고리바 나 설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계기와 경로를 통해서 고립이 되어가지만 우선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고립의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고립 이전의 일상은 평범 속에 특별함이 있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았으며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다 그렇듯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온라인 게임도 같이 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2016년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복된 원소적 수탈락, 그리고 의기소침한 저에게 가족의 제안으로 시작된 공시대 생활 3년 반, 그리고 탈락. 집안의 장난으로 받았던 기대와 그 실망 속에 극심한 가족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이것이 저를 위축시켰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길어지는 취중기간으로 인한 소속감의 상실, SNS를 보며 하나둘 자리 잡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행복해 보이는 일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친구들의 소식이 마냥 축하해줄 수 없는 약간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안에 움트는 분노와 절망, 너무나 못나 보이는 저를 방 안에 가두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고립 생활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공도 실패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립의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반복이 결국 나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친구들과 7년간 연락을 끊고 은둔 고립 생활을 했고요. 매일 지칠 때까지 게임 속 안에 나에 몰두했습니다. 게임 속 데이터의 나는 내가 명확히 알 수 있었지만 현실 속의 나는 이로만 갔습니다. 그리고 씻지도 치우지도 않는 비위생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불안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게임만 하다 자는 날이 많았는데, 문득 자고 일어났을 때 제 몸이 썩어간다, 벌레가 물어뜯고 있다는 환각이 찾아옵니다. 제가 곧 심정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모도 매우 심했습니다. 이때 문득 다시 살아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강력한 충동이 제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양산시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랜 기간 운동을 하지 않아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증산역 인근의 정신과에 방문 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스파크처럼 일어난 일입니다. 뇌파 검사와 성인 행동 평가 척도를 통해 제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던 문제는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 불안장애였으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것은 제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만성적 무기력과 우울 때문이었고, 이 모든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 편도체 괴활성이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수면을 취한 뒤 저는 놀라운 느낌을 받으며 일어나게 됩니다. 입시 경쟁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숙면을 취했고요.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세상이 달라진 걸 보듯 저 역시 제 상태가 또렷이 느껴졌고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시작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운동뿐이라고 생각했고,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만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도 제대로 못 들었지만 갈수록 빠르게 근력과 체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체력이 회복되자 집을 치우기 시작했고, 집을 치우기 시작하자 다시 심리 상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왼쪽은 제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조금 치운 상태고, 이 조금 치운 상태도 2달간 거쳐서 오른쪽까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첫 출근한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설레고 기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요. 직원분들의 칭찬이 제 자존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그 누구도 제가 은둔고립 청년임을 모른다는 것에 너무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일하고 운동하고 제2의 진로를 위한 학업을 병행하니 칙칙했던 표정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으며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줄로 알았던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정보 제공으로 LH 임대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겼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끝이 납니다.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고요. 다시 끔찍했던 은둔 생활로 돌아갈 것만 같은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 중에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알게 된 것은 양산시 청년센터에 방문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양산시 청년센터를 알게 되었고 하이패스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센터의 프로그램과 청년센터장님의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센터 직원들의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청담 활동가로 위촉이 되어 청년센터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 다시 연결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장행사에 참석하고 어쩌다 풋살 대회에 사회를 맡으면서 사회성을 회복하고 자아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 치료와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면서 1년 2개월 뒤에 재검사를 했을 때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울과 불안 수치는 앞에 보셨던 사진과 다르게 완전히 정상 범위로 회복하였고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습니다. 이윽고 삶의 변화가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개구쟁이 같은 순수한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있었고요. 사진 속 미소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저에게 회복 탄력성이 길러졌습니다. 청년이 청년을 살립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청년들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단에 참여했고 은둔고립 동아리도 청년센터장님의 도움으로 만들었고 동아리 친구들과 공무원 정례회 청년 공감 연극에 참여했고 그 이후 MBN, MBC, KNN 등 방송사와 은둔고립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단 동아리 멤버들과 함께 황산공원을 걷고 경남 FC 경기도 관람하면서 사회적 소속감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고립 회복의 핵심은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전직 7년차 은둔고립 청년이었던 저의 경험으로 제안합니다. 제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하면서 걸어왔던 길은 지금 생각해보면 의료적 처방과 사회적 처방 두 가지의 결합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다 집 밖에 나온 김에 의료적 처방을 받고 스스로 몸부림치며 찾는 길에서 어쩌다가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왔지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처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고립 청년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에 구조화하고 통합된 연결 시스템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후 재고립이 되지 않게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고 고립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멘토단과 민간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회복 경험자 중심으로 멘토단이 구성되어 고립된 친구들과 함께하고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야 되며 지속 가능한 장기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선 저는 블랙홀처럼 느껴졌던 고립의 터널을 지나 회복의 여정 끝에서 다시 사회를 만났습니다.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찾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태어나 가족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보루이자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위기를 통해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서로를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의 모든 사람들의 가족 환경이 건강한 가족 환경을 가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 조금씩 손을 내밀어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상 전직 7년차 은둔형 멘토리 현재는 너무나 행복한 청년 안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